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축제와 석가탄신의 연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을 이번 주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주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와, 2주 사이에 날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침 저녁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낮 기온은 거의 한여름을 웃도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은 또 쌀쌀해서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여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 다들 여름 옷은 장만하셨나요? 저는 매해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옷장을 보며 작년에는 도대체 내가 뭘 입고 다녔던 거지?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올해도 역시나 작년에 입었던 바지가 하나도 맞지 않아 지금 장만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네요. 분명 옷장에는 옷이 그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입을 만한 옷은 없는 것 같은지 옷장의 비밀, 희대의 미스테리 같아요. 그래도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 옷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럼 기분 좋게 이번 화도 시작해볼까요?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축제가 끝나서 너무 슬퍼요.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릅니다. 또르르. 뉴룩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브랜드, 여성의 곡선미를 극대화시킨 브랜드. 우리나라 모델 김영광은 남자 동양인 모델 중 최초로 이 브랜드의 쇼에 서기도 했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바로 디올입니다. 브랜드 디올의 창시자 크리스찬 디올은 실제로 브랜드를 운영한 시간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휴양지에서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그 원인이었죠. 하지만 그 10년 동안 디올은 전 세계 패션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예술가 하면은 헝그리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디올의 유년 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디올은 항상 좋은 향이 나고 정원이 있고 가족들은 오뚜쿠티르를 차려입고 다니는 부유한 집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술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가족과 함께 미적 감각을 뽐내며 정말 세상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유일한 걱정이라고는 건축가가 되고 싶은 그의 바람과 달리 외교관이 될 것을 강요하는 그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버지가 갤러리 운영을 허락해 주시면서 해결이 돼요.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니 그의 어머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사업마저 잘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친구들의 집을 전전긍긍하던 그는 그중 한 친구의 추천으로 의류점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의 출중한 실력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1938년 로버트 피제의 부티크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패션계에 차차 자리를 잡아가던 중 군복무를 위해 잠시 공백을 갖고 제대한 뒤 바로 류시엥 르롱의 부티크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와 함께 일했던 보조 디자이너로는 피에르 방알만과 지방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꿔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오랜 친구가 당시 섬유업계의 왕이라 불린 마르셀 부삭이라는 재력가를 소개시켜줍니다. 디올은 그와 함께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디올이 제안한 트렌드, 뉴룩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세계 1차 대전 직후 아직 패션계는 샤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일을 해야 했던 여자들은
화려하고 예쁜 옷보단 실용적이고 편한 옷들을 입고 있었고, 이에 더해 샤넬 또한 직선의 심플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었죠. 하지만 디올이 부삭을 만난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때였습니다. 샤넬의 은퇴 발표로 프랑스 패션계는 암흑기에 있었고, 소비자들은 직선의 딱딱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었죠. 이에 힘입어 디올의 역작이 탄생하게 되니 바로 뉴룩입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깨선, 잘록한 허리 라인, 찰랑거리는 스커트, 기존의 샤넬이 제안하던 디자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이 디자인의 신선함은 당시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디올은 순식간에 패션계의 황태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뉴룩은 섬유제한과 함께 작업한 만큼 굉장히 좋은 소재와 원단으로 만들어진 럭셔리 제품이었는데요. 당시 검소를 외치던 영국 왕실에도 뉴룩에 대한 소문이 퍼져 비밀리에 디올을 초빙해 왕실의 뉴룩을 선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디올은 정말 다양한 라인들을 패션계에 선보이며 패션계를 장악합니다. H라인, A라인, Y라인의 의상을 비롯해 요즘도 아직 익숙하죠. 펜슬 스커트도 바로 디올에서 처음 나왔다고 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는 굉장히 미신에 집착하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매번 쇼가 있기 전 자신의 단골 타로카드 점쟁이에게 점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 쇼를 열지 않았고, 그의 쇼에 서는 모델 중 한 명은 무조건 그가 좋아하는 백합 다발을 들고 쇼에 서야 했었다고 해요. 또한 그의 컬렉션에는 항상 그의 고향인 그랑빌이라는 이름의 코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어요. 이렇던 그는 정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57년 그의 가을 콜렉션이 있은 후 이를 기념하여 이탈리아의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휴양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로사라던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서 죽게 됐다라는 등의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시대의 패션계를 장악했던 크리스찬 디올의 삶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디올 개인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브랜드 디올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며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디올이 살아있던 시절 그의 보조 디자이너였던 입생 로랑을 비롯해 존 갈리아노, 현재 라프 시몬스까지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디올의 정신을 잇고 있고, 여성복뿐만 아니라 디올이 생전에 출시했던 향수 미스 디올을 비롯한 많은 향수 라인, 화장품 라인, 남성복인 옴므 라인까지 다방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죠. 비록 1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패션계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며 화려하게 장식한 디올. 그의 성공은 시대의 흐름과 맞춘 그의 패션 철학 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점인데 6월 20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디올의 정신전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번 방문해서 디올의 뉴룩을 직접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가보려고요. 벌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8화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아쉬운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까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세요.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